반갑습니다. 장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고 장중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할 뿐이지 요 개별 종목들의 어떤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 거래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거래 대금하고는 또 별도로 거래 대금 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소형주들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형주들이 주가도 낮고 주식 수도 많고 그리고 회전율도 좋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치고 나가기는 어렵지만 소형주들의 분위기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럼 또 항상 그렇지만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이 소형주를 들어가서 먹느냐, 아니면 확실히 뭔가 다 수습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요 차이인데,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제대로 물려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큰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 짧게 끊어서 먹는 그런 대응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대형주들은 지수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대형주에 대한 접근은 나중으로 미루는, 중소형주는 지금 조금씩 먹는 걸로, 요렇게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 나가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상대적으로 계속 괜찮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면 변동성 범위에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이 60주선이 꺾이는 자리를 신속하게 회복을 해야 그 다음을 기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부딪히고 다시 밀리는 흐름으로 되는데, 이걸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꺾여 있는 상태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얻어 터지고 다시 밀릴 만한 그런 에너지인 상태지만, 코스닥은 조금은 낫다, 현 상태는. 왜냐하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코스피만큼 아주 좀 시원하게 오른 것도 없고,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1천선을 다시 돌파를 해야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당장은 좋아질 거다 예단을 하는 것보다는 코스피보다 낫고 코스피보다 나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양호하다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밴드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발송하는 것도 조금 번거롭고, 그리고 발송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전송이 다 되면 사실 확인하는 이런 업무는 없어도 되는데, 정확하게 전송이 안 되니까 그 부수적인 업무가 따르고, 이건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들어와서 보시면 되는 거고, 못 보시면 못 보신 걸로 끝난 거고, 그런 어떤 선택에서 또 그게, 예를 들어서 주식 종목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종목이 빨리 본 사람들은 사자마자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좋고, 이런 게 되는데 문자는 아예 안 가버리니까, 안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밴드 개설을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할 건 아니고 한두 달 보고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지. 예를 들면 저는 구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제외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사수신에서 벗어날 만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할 때도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그 시행사 지분을 일부 받는 걸로, 한 1%, 2% 이런 걸로 이렇게 가도 되고, 전환사채 개인 명의로 그냥 받으면 끝납니다. 예. 그리고 장외 주식 그냥 개인 사도 되고, 태양광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니까 너무 좀 가치가 없어 보이는, 특히 태양광 할 건데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실 분들 모집해도 괜찮지만, 이러면 너무 좀 가치가 없어 보이고, 이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 근데 A라는 회사에서 "전환사채 발행한대요.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하고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다 떠벌려 버리면 왠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의 어떤 폐쇄적인 부분으로 이 투자 정보에 대한 거는 폐쇄적인 걸로 가고, 그렇다고 유튜브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그대로 하고 요 부분만 떼어내서 밴드를 개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밴드 개설이 낫겠다.'라고 보는데, 또 접근성도 좋아야 되니까. 밴드보다 혹시 더 접근이 쉬운 게 있다면 예 그것도 알려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 통계학적으로 이 정도 표본에 이 정도 댓글이면 거의 대부분 찬성하셨으리라 보고 천천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니틱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J 아. 이게 지주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주사 주식은 좋아지려면 다른 종목들이 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참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요 두 종목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사수신 행위로 될 만한 건 아예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법이라는 게 사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예 그걸 또 어기면서까지 굳이, 어쨌든 이게 약속이니까 어기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뭐 위법적인 건 없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투자 정보가 너무나 가치가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거, 예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다른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 법을 어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락. 근데 이 하락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고 집값이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간다. 이게 이제 이 하락의 개념이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걸로만 따지면 사실은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면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국내 주택 시장에 외국인 지분이 주식처럼 뭐 한 36% 이렇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가격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대부분 내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투자로 보고 사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살려고 사는데 기왕이면 좋은데 뭐 그 정도. 예. 그래서 실제 투기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살 거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계속 살고,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가든지 이런 수요가 나타나서 팔 사람들은 매도를 내놓는데, 이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없고, 그런데 호가는 이미 예를 들어서 뭐 3억 짜리 아파트인데 6억, 호가가 6억 같습니다. 이 6억의 호가 보고 거래가 된 것도 봤는데, 이걸 과연 이 가격은 말도 안 돼. 나 3억에 내놓을래. 급하니까 3억에 내놓을래. 이게 안 됩니다. 주식도 사실 이게 안 되는데, 주식도 내가 산 거보다 내려온다. 그러면 이 가격에도 못 팔았는데 이거에 어떻게 팔아? 이런 게 심리라서 안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주택시장 그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끌족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예,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이제 돈이 돈다라는 개념인데,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내릴 겁니다. 근데 그 내린다는 개념이 물가 상승률을 하회할 거다. 그동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요런 거고 저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문제들로 인해서 불편한 건 또 이 배경 같은 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재미없는 얘기인데 예, 또 입장에 따라서 불쾌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국내에서 세대 수가 2038년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물론 세대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 유교에 있는 이 허례 허식하고 요거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웬만하면 이제 집을 살려고 할 겁니다. 혼자 있으면 오피스텔이 편하지만 근데 오피스텔 또 가격이 안 오르니까 결국 또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고 근데 이 혼자 남자가 혼자라면 집을 사서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서울이 아니라 지방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8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결혼에 생각이 없고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 이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고 유지도 가능할 거고 금리가 올라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 이 배경이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이건 정말 불편한 얘기인데 그 본능에서의 어떤 본능이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어떻고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어쩌고 근데 이 남자들의 본능이란 게 결국 지금의 어떤 성문화라든지 이런 것과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마음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뭐 요즘 세상에 순결 이런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다 그래도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게 본능이니까. 여자들은 경제적 능력을 봐야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을 때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게 계속 살아오면서 아주 고대 시대부터 살아오면서 이게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본능이 이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거는 남아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뭐 강제로 언급조차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율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훨씬 어려울 때도 출산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혼인율이 떨어지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과거의 이 본능에 기반한 잣대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 사회 구성이 제대로 되려면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사회 구성이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객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A라는 남자가 자기 역할을 하고 B라는 여자가 자기 역할을 해서 야 그래 우리가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 합쳐서 사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떤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관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상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요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 안 하지만 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이런 허례의식이 또 발현이 되다 보니까 세대수가 2038년까지 늘어나고 이 세대수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주택을 무리해서라도 살 것이다. 사실 필요가 없지만 살 것이다. 요렇게 보면 그 뭐 물론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거지만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예. 그리고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하회할 건데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출이 풀리고 이러면서 코스닥에 자금이 조금씩 도는 상황인데 그래서 코스닥은 그런 영향으로 조금씩 5월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예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오직 이 현상을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냥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만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저러 주식 투자 오래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보편적인 거 주식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은 호가가 예를 들어서 6억을 찍었는데 '내가 왜 이걸 5억에 팔아야 되지? 6억에 살 놈 있을 때까지 나 안 팔아.' 이게 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CJEMN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쪼끔 높으신데 예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이 30% 넘어가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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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좀 잠을 불러오는 예 그런 목소리인 건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소통보다는 그냥 이 정보 전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댓글로 주고받고 이러면 쪼끔 힘들 것 같고 그 부분은 커뮤니티 기능은 지금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댓글로도 소통을 하니까 그냥 정보 전달. 뭐 "오늘 이 종목 괜찮고 뭐 편입했다." 그런 정도? 그리고 "전환사채 투자권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권이 있는데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런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전달하는 개념으로 가고 예 소통은 쪼끔 예 지금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 끝났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종목이 지니틱스. 예. 네 지니틱스. 어 글쎄 이 지니틱스가 지분 구조도 양호하고 예 적자가 낮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보면 메모리는 양호합니다. 메모리. 예. 양호하고 그리고 위탁 생산도 괜찮습니다. 파운드리도. 그 정도면 뭐 양호한데 설계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중국보다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지니틱스가 뭐 아주 '좋을 것이다. 핫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근데 또 뭐 자본이 필요 없는 자산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실적이나 순자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쪼끔 많은 편인 것 같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큰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 예. 특별한 매력은 없고 단기간에는 매력이 없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관심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이슈가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로봇 관련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랑도 무관하기 때문에 예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매도 팁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매도의 가장 확실한 신호는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파는 겁니다. '와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 사면
틀림없이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다가 계속 올라가면 '아 그때라도 살 걸. 그때라도 살 걸.' 에라 모르겠다 지를 때가 고점. 요 반대로 마시면 됩니다. 요 매도 팁 외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지니틱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냥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매물대가 두터우니까 3,100 원부터 3,100 원에 올라가면 판다. 아니면 3,100 원에 가까워지면 판다. 이런 기준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팔 거냐?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는 이걸 정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시장에 따라서도 다르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다만 공포에 질렸을 때 사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해서 손가락이 매수 버튼을 누르라고 할 때 그때 팔아야 된다. 그거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CJ는 그 계열사 중에서 그 코로나에 타격을 받는 그런 업종이 있었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났는데, 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세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방역이 해제가 되면 CJ EMN 같은 종목들이 또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게 또 전반적인 CJ그룹주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돼서 시장이 아주 좋으면 이제 오를 거 다 오르고 나면 마지막으로 지주사가 오르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의 손실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짜증스러우실 거지만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적당히 조정받으면 지금 매수 단가가 16만 원이신데 여기서 이제 한 8만 원대 중반에 물을 조금 타시면 그러면 갖고 있는 만큼 샀다라고 했을 때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단가가. 근데 12만 원은 어떻게 변동 사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단순히 봤을 때 요 전체 흐름에서 단순히 봤을 때 고가 저가의 중간까지를 기술적 반등 한계치라고 본다면 이게 뭐 현재 단가로도 가능은 할 겁니다. 18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을 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당장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가 삼성물산 주식을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겠지만 건설 쪽이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그게 실적을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뭐 자산 가치도 훌륭하고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보는데도 주가가 부진하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장 주가가 회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태긴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건 맞고,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 이게 마이너스 30이니까 물타기도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에 가까워지면,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훨씬 좀 빨리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해결을 보시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회사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무섭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다만 또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보다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좋아졌을 때 그때서야 반응이 나올 거니까 해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다. 요렇게 보시고,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거 스트레스라도 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가 뭐 언젠간 오르겠지 생각하고 그냥 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CJEMN. 네, CJEMN 주가가 회복세였다가 빠졌는데 일단 방역이
종식이 되고 나면 코로나 종식은 아니고 방역이 이제 끝나고 나면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올해 받는 것보다는 내년 쪽에 조금 무게를 둘 수 있고, 그리고 이 연애 쪽에 보면, 그러니까 하이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저평가다. 사실 영향력은 더 크다고 보는데, 그리고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지금 평단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한 18, 19다. 이러면 여기서 뭐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이지만, 13만 9,900원인데 13만 지금 2,600원에 더 산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산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35%인데 비중을 더 늘린다. 그럼 한 방에 그냥 50%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응으로 보면, 그게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잘한 대응이 될 수는 있지만 대응 그 자체로만 보면 좋지 않은 대응입니다, 이게. 그리고 좋지 않은 대응들이 확률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대체로 나쁜 쪽이 더 많고, 그렇게 확률 무시하고 대응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한번 얻어 터지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괜찮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보유 물량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게 또 기록이 안 되고 없어져 가지고 살짝 짜증스러운데, 어 요거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로조. 자, 인터로조가 세 번째 상승 중입니다. 한번 방향을 잡지 않을까. 누가 보더라도 방향을 잡을 것 같은. 왜냐하면 요 변동성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변동성 범위를 벗어났다가 밀렸고, 다음 주에 밀렸고, 일주일 이상은 버틴 적이 없는데, 이번 주를 여기서 잘 버티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가면 시세가 나는 걸로. 그러면 이런 추세 선상에서 본다면 35,000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오버슈팅인데, 뭐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할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그 어쨌든 방역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단기 고점을 넘어서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단기간에. 이런 기대로 한번 관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계속 부진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투자자들이 많으실 거니까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짜증스럽고, 그 짜증이 이 악성 매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반등도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 직면한 문제라고 하면 파운드리 고객 이탈, 수율이 35%밖에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니까 이탈은 뭐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이걸 만회하려면 신공정을 적용해서 수율을 빠른 시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삼성전자는 20만 원도 갈 겁니다. 그걸 못 해낸다면 5만 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GOS 문제로 신뢰가 확 떨어졌다. 지금 이제 나온 지 한 달 만에 폰을 반값에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 고객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나쁜 악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메모리는 하반기가 되면 좋아질 건데 상반기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조만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건데 예상은 1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합니다. 준수하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분간 재미없는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고, 이 파동 자체도 조금씩 이제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파동이. 큰 파동이 나왔고 이제 파동이 작은 게 나왔고, 이 다음에 더 작은 게 나온다. 아니면 이 파동 자체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 파동이다.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기다려보고 5월 말에도 좋은 소식이 안 나오면 그때 사지도 않아야 되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기술적으로 뭔가 조금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통상적으로 이제 이럴 때 한 번씩 세게 한 방 나오. 물론 저의 희망 사항이 아주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만 세게 한 번씩 이렇게 나와주는 흐름에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저절로 이렇게 된 건지 인위적으로 뭔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예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내일만 한번 세게 쳐주면 뭔가 좀 기대 이상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뭔가 뭔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과, 그게 맞물려 가지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더라도 뭔가 기술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K 2,500원 넘었으니까 이제 가격 매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격 매력이 없어도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또 양호하고, 그리고 코스닥 전체가 좋고 코스닥 중소형주가 좋고 코스닥 중소형주의 프로그램 매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기대할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계속 시장에서 아주 존재감 없이 있었고, 그 존재감 없이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아주 저렴해지면 매력이 있다가 좀 올라가면 매력이 없다, 이런 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작년 4분기 실적이 일시적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것인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속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먼저 그 회사 사정과 동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회사가 어떤 발표를 했을 때는 그거에 반응을 한다, 그 전에 반응을 했다, 그래서 선행한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발표가 늦은 거지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상승이 뭔가 특별한 게 없다면 회사가 진짜 좋아지는 것일 수도 있다. 1분기 실적만 확인하면 그 부분이 진짜 회사가 좋아져서 주가가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올라온 건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게 한 5월 중순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러시아 때문에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전반적으로 러시아에 부담을 크게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현찰이나 다름없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고 달러 의존도도 많이 낮춰놨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아도 오래 버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서 러시아에 수출하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현재 있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된다. 이게 이제 자동차 종목들의 부진의 큰 이유가 됐는데, 그 문제가 어쨌든 5월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경제 제재가 언제 풀릴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또 주가가 먼저 달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가격이 어떤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뜻하지 않은 외부 문제로 이런 충격을 받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까지는 요원하지만 주가가 그 이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은 워낙 약세나 이런 걸 더해 가지고 당분간 가격적인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